안녕하세요. 결혼의맛TV의 미스스 여우입니다. 사랑님들,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셨어요? 50대, 60대가 은퇴하고 나서 추락하고 삶이 비참해지는 것에 관해 얘기를 해보려는데요. 지금 사랑님들이 50대에서 60대이고 은퇴를 하셨거나 할 예정이시라면 오늘 영상 꼭 보셔야 해요. 40대인 분들도 은퇴한 후의 삶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아셔야 하니까요. 꼭 시청하시고요. 사랑님들, 우리가 노년에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.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만 하지 않아도 불행해지진 않거든요. 은퇴와 노후를 행복하게 보낼 수 있기 위해서 반드시 피해야 할 4가지에 대해서 들어가 볼까요? 완전 공짜인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. 사랑해요. 사랑님들, 세월이 가고 나이가 들수록 더 행복하세요? 덜 행복하세요? 제 지인분이 그러시더라고요. 몸도 약해지고 감정도 무뎌지니까 행복감이 젊을 때보다 주는 것 같다. 그분 이야기처럼 우리는 젊어서는 행복하고 나이 들면 덜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. 그러나 우리만 이렇게 생각할 뿐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40대 때 가장 불행하다가 50대, 60대, 70대로 갈수록 훨씬 행복감을 느끼며 산다는 거죠. 뭐가 정상이고 뭐가 비정상인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나라 국민들은 우리랑 반대라고 하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젊을 때보다 은퇴 후가 더 행복한 게 당연한 것인데 우리나라는 아니라는 거죠. 왜 우리만 다를까요?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. 고령화만 빨리 될 뿐 그에 대한 준비는 미처 고령화 속도에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하게 느낀다고 합니다. 한마디로 노후 준비가 안 된 무방비 상태로 노후를 맞는다는 거죠. 제가 아는 분들 중에 젊어서는 중산층으로 살다가 은퇴 후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. 한 분은 젊을 때 신발 공장을 하던 분인데 연 1억 정도를 버셨어요. 큰 부자는 아니어도 생활에 어려움은 없으셨던 분인데요. 앞불싸 돈이 좀 모이니까 중국에 있는 신발 공장에 투자를 하신 거예요. 가랑비에 옷 젖듯이 자산이 조금씩 계속 빠져나갔는데요. 시골에 땅까지 팔아 메꿨지만 밑빠진 독 물 붓기. 결국 사업도 투자도 다 실패하시고 보험사 취직해서 한 2, 300 정도 월급을 타셨는데 그것도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지는 바람에 거기서도 나오셨죠. 그래도 넋 놓고 쉴 수 있나요?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생계는 또 유지해야 되니까 지금은 택시 운전을 하신다는데요. 야간 운전을 한 달 꼬박 뛰어도 받는 돈은 150만 원 정도인데 그마저도 몸이 안 좋아서 약값 쓰고 나면 남는 건 100만 원 정도래요. 또 한 분은 제 선배 언니 이야기인데요. 남편이 올해 62이 되셨는데요. 이분이 대기업에서 30년 이상 있으면서 사장까지 하신 분이거든요. 근데 몇 년 전에 희망퇴직으로 은퇴하고 창업을 하신 거예요. 어떻게 됐을까요? 창업한 지 2년 만에 빚지고 신용불량자 돼갖고 가출했어요. 나중에 연락이 돼서 보니까 지방 고시원에 살면서 하루 벌어 하루 사신다고 하더라고요. 한 150만 원 정도 버시는데요. 그것도 통장 압류 때문에 다른 사람 통장으로 받는다고. 집에도 안 들어오고 식구들은 뿔뿔이 흩어져 갖고 사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. 현재 우리나라 5, 60대 분들이 다 이렇다는 건 아니지만 꽤 많은 분들이 이런 실정에 있다는 거죠. 우리가 노년도 행복해야 되잖아요. 그러기 위해서는 노후 준비는 필수인데요. 이런 준비 과정 속에서 반드시 피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거죠. 4가지인데요. 첫 번째, 자녀 증여. 돈이 넘쳐난다면야 상관없겠지만
그렇지 않은데 증여를 해서 노후가 힘드신 분들이 의외로 많다고 하죠. 노후 보장이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증여를 하면 자녀 눈치 보면서 생활비를 탔어야 된다는 거죠. 애들이 뭐 부모 힘든 거 아나요? 한번 자식 주머니에 들어간 돈은 절대 안 나오고요. 오히려 나중에 더 내놔라 한다고 합니다. 그리고 돈은 끝까지 끼고 있어야 자녀들 효도받는다면서요. 돈 없는 부모는 찾아오지도 않는다죠. 두 번째, 자녀 끼고 살기. 사랑님들, 제가 아는 80대 중반 노부부가 계세요. 할아버님이 예전에 세무서에 계셨다는데 알뜰살뜰 두 분이 사셔서 조그만 건물 하나 갖고 3층에 살림집, 나머지는 임대 수익으로 두 분 사시기엔 넉넉한 살림살이죠. 아들만 셋인데 능력들이 없어갖고 큰아들 환갑, 둘째 아들, 막내 아들까지 다 부모한테 소위 빌부터 사는데요. 동네 유지로 두 분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들인데 자식들 때문에 거기다가 아들들의 손주들 뒷바라지까지 복다거리고 끼고 사는 바람에 두 분이 아주 바짝 늙으셨어요. 자녀한테 과도하게 교육비나 결혼 자금을 대주거나 나이든 자녀를 끝까지 건사하면서 사는 건 부모 골 빠지는 것 같아요. 세 번째, 나이 들어 하는 주식 투자. 사랑님들, 물론 주식 투자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번 분들도 계시죠. 근데 열의 아홉은 원금까지 까먹었다 하는 분들이더라고요. 우리가 나이 들어서는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있는 걸 지키는 게 중요하잖아요. 주식도 주식이고 특히 요즘은 또 코인 때문에 나이 든 분들도 코인 하시더라고요. 코인이 이게 또 위험한 게요. 주식 장은 오후 4시면 장이 마감하잖아요. 코인은 장 마감 시간이 없어요. 24시간 돌아간대요. 까딱 잘못하다가는 묻지마 투자로 쫄딱 해먹을 위험이 크다. 코인은 또 아직 정부에서도 뭔가 딱히 법도 제정된 게 없어서 투자자들이 보호를 못 받겠더라고요. 마지막으로 네 번째, 충분한 준비 없는 창업. 누구나 은퇴는 맞게 되죠. 근데 창업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하다가는 열이면 열, 다 잘못된다는 건데요. 퇴직금에다가 대출까지 받아서 영혼까지 끌어모아 돈을 마련해서 창업했는데 망한다? 이제는 다시 일어나기가 쉽지 않은 나이니까요. 충분히 준비가 된 후에 창업을 해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. 지금 말씀드린 이 네 가지만 하지 않으셔도 노후가 불행하지는 않을 거란 생각이 드네요. 안녕! 다음에 또 만나요.